차이나 이슈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인기가 많아진 중국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중국을 대표하는 국민 음식, 허거. 하지만 그 냄비 속에서 상상도 못한 진실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마약 양념으로 손님들을 환각에 빠뜨린 식당. 혀가 까매진 사람들, 끓는 국물 위에 소변을 본 미성년자들까지 중국의 민낯을 지금 공개합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사는 여성이 어머니와 난허거 식당에서 허거를 먹은 후 혀가 까맣게 변색되는 이상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성은 어머니와 함께 검게 물든 혀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고 그 게시물은 곧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일을 겪었다는 사람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똑같이 난허거에서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일부는 단순히 혀가 변한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난허거 측은 서둘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재료와 조리 용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처음엔 이렇게 발표했지만 대중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질산염은 햄이나 소시지에 쓰이는 보존제이자 발색제. 중독되면 혀와 입술, 손톱까지 검게 변하는 무서운 청색증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난허거 측은 추가 조사 끝에 식당에서 사용하는 냄비 문제라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새로 들여온 냄비.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채 사용된 냄비의 철분이 야채와 조미료와 반응하며 요리를 검게 물들게 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 위생 문제는 고질적인 병폐로 꼽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5년 3월 후베이성 이창시 허거를 먹고 이상 증세가 나타난 사람들. 관리 당국은 즉시 해당 식당에 대한 조사에 착수. 주방에서 수상한 가루가 담긴 투명한 양념통을 발견했습니다. 정밀 조사 결과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양념 속에 양귀비 껍질이 갈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검출된 성분은 모르핀, 코데인, 티바인, 날코틴 모두 마약 성분이었습니다. 식당 주인 리모 씨는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며 양념은 직접 만든 것이라며 팔각, 초과 등 향신료가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서 사실이 밝혀지자 식당 주인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오게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즉, 그들이 팔았던 건 음식이 아니라 중독된 뇌였습니다. 이번엔 세계적으로 유명한 허거 체인 하이디라오였습니다. 술에 취한 17세 소년 2명이 끓고 있는 허거 냄비에 소변을 본 것입니다. 그 장면을 직접 촬영해 온라인에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자 중국 전역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개도 자기 밥그릇에 소변은 보지 않는다. 소년원에 몇 년은 가둬야 한다. 네티즌들의 비난은 폭발했고 경찰은 곧바로 두 사람을 행정 구금했습니다. 하이디라오 측은 즉시 성명을 내고 모든 식기와 장비를 교체하고 철저히 소독했다며 위생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중은 불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약 양념으로 손님을 환각에 빠뜨리고 중독에 빠져 계속 허거를 먹게 하려는 충격적인 식당 주인, 소변 허거로 위생을 무너뜨린 체인점, 연이어 터진 사건들은 중국 내 식문화에 대한 신뢰를 최악의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은 정말 안전할까? 유명한 체인점조차 믿을 수 없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 이제 허거는 단순한 별미가 아니라 공포와 분노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연속 사건이 보여주는 건 단 하나.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약 양념이 뇌를 중독시키고 어리석은 장난이 국민적 불신으로 번집니다. 맛있어서 자꾸 찾게 된다고요? 그 맛 뒤에 숨어 있는 게 중독과 위생 파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 냄비 앞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차이나 이슈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국 지하 실험실에서 벌인 최대 규모 불법 사건입니다. 중국 칭다오에서 이른바 대리모 사건. 수천 명을 동원한 거대한 불법 조직.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2023년 8월 칭다오시 당국은 시 외곽의 공장을 급습했습니다. 비밀 실험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보는 사실이었습니다. 약 240평 규모의 지하 공간엔
난자 채취 장비, 배아 배양기, 초음파 기기까지 최신 의료 장비가 줄지어 있었죠. 단순한 범행이 아닌 거대한 생명공학 범죄 기업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 생명공학 회사 대표 충모 씨, 유전자 연구를 하는 성공한 기업가처럼 보였지만 대리모 알선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원한 부부들은 한 명당 75만 위안, 우리 돈 1억 4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원하는 성별을 고르면 추가 20만 위안, 출생증명서도 돈만 내면 발급됐죠. 온라인과 SNS에서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던 부부들은 합법적이고 안전하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성년자 소녀들까지 난자 채취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단돈 1,500위안, 우리 돈 29만 원, 돈이 필요한 소녀들에게 불법 시술이 자행됐습니다. 한 소녀는 무려 18번이나 난자를 제공했습니다. 어떤 달엔 3번이나 시술을 받았고 결국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마취제를 놓지 않은 채 난자를 채취해 소녀의 비명이 실험실을 울렸죠. 심지어 의료진이 아닌 청소부가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합법이라고 믿었어요. 돈을 더 내면 성별도 선택할 수 있었고 출생증명서까지 받았습니다. 한 10대 소녀는 급여가 너무 많아서 지원했는데 난자 채취라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대신 대리모를 해보겠냐고 묻더군요. 실제로 그 일을 해서 돈을 번 친구들이 있었어요. 돈에 쫓긴 아이들, 아이가 급한 부부들, 모두가 이 회사가 놓은 덫에 걸린 피해자였습니다. 공안은 충 씨를 체포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의사와 간호사, 프리랜서 마취의사까지 줄줄이 검거했습니다. 수사팀은 수천 명에 달하는 대리모 명단까지 확보했습니다. 당국은 연루된 의료진에게 면허 취소와 불법 수익 몰수, 그리고 사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공안은 미성년자까지 돈벌이 대상으로 삼은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생명을 거래한 자들, 그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한 잔혹한 비즈니스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차이나 이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